안녕하세요. 자몽튜브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중국어 생활 문장 하루에 10개씩 배우는 컨텐츠를 시작할 건데요. 사실 오늘이 첫날이라 급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방송할 때 켜는 녹화 영상을 켜놓고 정말 저 혼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지금 너무나 시청자들, 내 팬분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혼자서 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앞으로 배우게 될 하루 10문장씩의 중국어 생활 회화 문장은 다소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전에 그냥 5분, 10분 정도 노래 한 곡씩 듣는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 막 신경 써서 듣진 않잖아요. 플레이리스트 들었을 때 신경 써서 듣진 않잖아요. 그렇게 흘려 듣는다라고 처음에 그냥 편안하게 다가오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 1, 오늘은 데이 1이지만 데이 2, 데이 3 계속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조금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떨리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중국어를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중국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도 너무너무나 많죠. 저보다 너무너무 많고 이건 아니다 라고 틀리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간섭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당연히 틀린 거를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조금씩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문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만들어 봤는데 많이 허술합니다. 사실 그렇게 꾸미진 않았어요. 저는 집을, 제 방을 꾸밀 때도 항상 인테리어 되게 중시하고 PPT 만들 때도 정말 막 이것저것 슬라이드쇼 애니메이션 여기저기 넣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한데 공부를 배움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촐하고 심플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했습니다. 일단 이게 제 첫 화면이고요. 동영상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몽의 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문장입니다. 중국어에는 성조, 성모, 운모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한자 같은 게 중국에서는 간체자라고 불려요. 하지만 간체자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자라고 부를게요. 이 한자가 있고 한자 밑에 영어가 있죠. 이거를 한어병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Z, J, S, H, T 이런 부분이 성모고 U, 그러니까 아이오에오 이런 거 아시죠? 한국어로는 아야어여, 오요, 우유 이런 게 운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제가 지금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성조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억양을 차이를 줄 때 성조를 많이 쓰죠. 이 성조 배우는 게 많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1성부터 4성까지 있어요. 간단히 미리 설명드리면 1성 발음
빠르게 할게요. 일성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냥 펜으로 적을게요. 맨 위에 적을게요. 일성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쭉 가죠? 이거는 도레미파솔 음에서 아로 다 통일할게요. 이게 일성. 그리고 두 번째 이성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죠? 똑같아요. 그리고 삼성은 체크 모양입니다. 체크 모양.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사성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딱 끊어야 돼요. 스타카토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일성부터 사성까지 연결해서 해보면 이성이랑 삼성이랑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성은 정말 그래? 누가 쟤 뭐 했대? 이러면은 그래? 정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삼성은 한번 깊게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다르죠? 이성 해볼게요. 삼성. 삼성이 좀 더 깊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중국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성모, 옹모, 이 ZUI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부터 해가지고 다 배워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초부터 배우려 하면은 너무 머리 아파요. 압박감이 들어요. 성모, 옹모 이거 다 배워야 되고 이 발음을 다 처음부터 외워야지 난 중국어를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애초부터 중국어 발음, 이 문장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다가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근황을 묻는 거죠. 요즘. 제가 슬래시를 쳐가면서 할게요. 요즘. 사실 중국어는 읽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는 한자. 한자는 읽기 어려우실 테니까 맨 밑줄에 있는 영어를 보고 읽겠습니다. 쭈이찐. 자, 사성. 이거였죠? 이게 사성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성조가 내려가고 있죠? 쭈이찐. 그래서 사성. 쭈이찐. 쭈이찐이라는 게 바로 요즘입니다. 요즘. 그리고 일성, 삼성. 샨티. SH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SH 그리고 CH 그리고 ZH 그리고 R이라는 게 있어요. SH, CH, ZH, R 이 네 개는 건설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발음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중국어를. 이거는 차근차근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텐데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SH는 시, CH는 시, ZH는 시, R은 르. 보통 한국어로 중국어 책에 많이 적혀 있는 게 SH는 시를, 슬, 칠, 질, 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발음은 좀 한국인이 쉽게 접하라고 적어놓은 표기 방식이고요. 사실 혀가 닿으면 안 돼요. 어디든. 이에 닿으면 안 되고 이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든 닿으면 안 되고 가운데로 와야 돼요. 어디든 닿으면 안 되고 허공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발음해보면 시, 르. 다시 할게요. 제가 뭐 헷갈렸어. 시, 르가 제일 힘들죠? 르는 분명히 혀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당연히 잇몸에 혀가 닿는데 왜
닿을 수가 없게 발음하라는 거지. 이게 가능한 건가? 하실 텐데 거의 를 발음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 띄우고 하면 돼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sh가 나오죠. sh는 身体 몸. 저는 보통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맨 위에 요즘 건강 어떠세요? 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걸 설명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슬래시 쳐가면서 설명드릴 때는 직역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샨티는 신체. 보통 이 한자 중국어를 보시면 우리나라 한자 신체 이런 것처럼 되게 비슷한 발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샨티는 신체. 그러니까 신체는 곧 몸이죠. 몸.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단어, 한 단어, 양 한 단어예요. 그래서 양. 삼성. 이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건 경성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양 사성이니까 양. 그래서 最近身体怎么样? 요즘 몸 怎么样은 어때? 이런 뜻이에요. 어떠니? 그래서 요즘 몸 어때? 요즘 건강이 어때? 그러니까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 따라하실 때 손가락으로 성조를 표기해가면서 따라하면 훨씬 더 발음이 쉬워져요. 정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성조를 표기하면서 말하는 거랑 손을 가만히 있고 말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거든요. 따라해 보실게요. 最近身体怎么样? 빨리 하면 最近身体怎么样?最近身体怎么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할게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请 일단 한번 읽을게요. 请发电子邮件跟我联系. 자, 请은 존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징원이라고 하는데, 징원은 실례합니다, excuse me, 말씀 좀 여쭐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징은 누군가에게 별로 친하지 않고 내가 존칭을 해야 할 사람에게 부탁 혹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신뢰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징이라고 합니다. 자, 징. 그 다음에 파. F 발음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아랫입술을 깨무는 거. 파. 파는 발송하다, 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징파. 그리고 电子邮件 좀 길죠. 이거는 한 단어기 때문에 네모로 묶을게요. 电子邮件 길지만 한 단어인 거는 형광펜으로 줄칠게요. 이거는 이메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우스로 글씨를 적으니까 진짜 악필이 되네요. 자, 이메일은 电子邮件 이메일.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请发电子邮件 존칭 뭐뭐 해주세요, 파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달라는 거죠. 여기만 봐도 이 문장을 대충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만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건 중국에서는 G가 들어가면은 언이 아니라 언을 약간 흐리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끈은 뭐뭐와 뭐뭐과 이런 뜻이에요. 我는 나. 여러분 我爱你 많이 하시죠?
중국어 많이 아시죠? 我爱你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그 我가 나입니다. 그래서 我 나와 건이 뭐뭐와니까 나와 联系 연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联系는 연락하다. 联 이성, 系 사성. 그래서 联系 이어서 읽어볼게요. 请发电子邮件跟我联系 이메일을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와 연락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직역했던 문장이고 직역 해석한 거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저와 연락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진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빨리 일어나, 일어날 시간이야. 할 때, 该起床了. 이걸 이어서 발음해 볼게요. 该 1성, 起 3성, 床 2성, 러는 경성. 아무것도 없죠. 근데 3성, 2성이 이렇게 연달아 겹쳐지면 연음이 있어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起床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를 起 근데 촤을 한 번 더 하니까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찍는다는 생각으로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둥글게. 자, 그래서 该起床了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该는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have to의 의미죠. 该 그리고 起는 여기 한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날 기자죠. 일어날 기를 중국에서는 起라고 합니다. 그리고 床은 침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다. 그러니까 기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가. 기상하다, 일어나다. 그리고 러는 뭐 어민데 뭐뭐 완료형에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该起床了 일어날 시간이에요. 该起床了 다음 문장. 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주세요.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진짜 중국에서 중국에서 또 통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一到了就给我打电话 좀 더 빨리 할게요. 一到了就给我打电话 해석 하나씩 해보면 一到는 도착하다. 도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도착, 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该起床了 할 때 러가 있었어요. 그 러는 이제 어떤 행위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그러니까 러가 붙으면 도착했다죠. 도착하면 일단 도착했다라고 해석할게요. 도착했고 찌우는 곧장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찌우 바로 게이는 뭐뭐에게라는 뜻이고 뭐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문장 앞뒤 뭐 단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일단 게이 주다 혹은 뭐뭐에게 그리고 나 그러니까 나에게라는 뜻이죠. 나에게 주다 뭐 이런 뜻인데 뒤에도 볼게요. 打电话 电话는 전화예요. 전화. 여보세요. 전화. 그리고 나는 앞에 나가 붙으면 걸다입니다. 전화를 걸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打电话. 사진 좀 내려야겠다. 잠깐만요. 자, 打电话.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도착했다. 도착했으면 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뭐뭐 쭈루루루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뭐 하세요, 뭐뭐 해요. 그런 해석이 있죠. 중국어도 똑같아요. 一到了就给我打电话. 一到了 동사부터 시작했으니까 뭐뭐를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세요. 다음 문장. 감기 걸렸어요 하는데 이것도 많이 쓰죠. 일단 이건 정말 쉽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감기 걸리다. 감기라는 뜻은 감마오예요. 감마오. 그리고 러 이것도 아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국에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니까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러 완료형. 감마오. 그리고 워 배웠죠? 나는 감기 오다가 아닌 러 걸렸다. 이미 감기가 걸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워感冒了. 뒤에 러 이렇게 상조가 없는 거는 경성이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돼요. 연음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머리 아플 테니까 이렇게까지만. 다음 문장. 샴푸가 떨어졌어요. 자, 요것도 쉽습니다. 샴푸, 洗发水. 다시 한번. 洗发水. 이게 샴푸예요.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洗发水, 샴푸. 메이는 사실 뒤에 메이오가 붙으면은 원래 그 설명이 먼저긴 한데 메이는 없다예요. 없다. 메이오가 없다예요. 사실. 메이오가 없다인데 뒤에 요가 없고 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일단 메이는 그냥 존재무의 뜻을 생각하면 돼요. 메일러. 그래서 샴푸 메일러. 洗发水没了. 없어요.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이오 하면은 샴푸가 애초에 없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뒤에 메이올러 뒤에 메일러가 붙으면 뒤에 그러니까 러가 붙으면 완료형이에요. 없어진 거죠. 이미 존재했지만 내가 많이 썼지만 메일러 있었지만 그 존재가 없어진 완료 형태. 메이오가 붙는 거랑 메일러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만약에 洗发水没有 하면은 샴푸가 없어요. 나 샴푸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야 돼. 뭐 이런 느낌일 텐데 메일러라고 하면은 이제 샴푸가 있었지만 메일러 떨어졌다. 너무 다 많이 사용해서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명언으로 많이 쓰일 수 있어요. 한국 여러분들 중국어 명언 쓰시고 싶으신 분들 이거 많이 쓰세요. 자, 징 아까 배웠죠? 이건 존칭입니다. 징. 그리고 부는 아니불자죠, 여러분들. 아니불자. 아니다. 부정입니다. 부정. 그리고 야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 없다. 되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오. 필요요. 요자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 부가 붙었으니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야오.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치. 포기하다. 포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请不要放弃. 请不要放弃. 삼성, 이성, 사성, 사성, 사성. 이렇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칭을 빼도 돼요. 그러면은 존칭이 안 되죠. 그냥 친구한테 하는 말. 야, 너 포기하지 마. 이렇게. 근데 칭을 붙이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간 좀 정중해지는 느낌? 이제 칭의 쓰임을 아시겠죠? 다음. 농담한 거예요. 나. 그리고 농담. 카이완샤오예요. 카이완샤오. 이게 한 단어, 농담입니다. 너는 그냥 붙여서 가는 단어입니다. 중국에선 자연스럽게 너 뭐 이런 거 많이 붙여요. 카이완샤오. 완이 놀다라는 의미예요. 놀다라는 의미고 시아오는 웃다라는 의미예요. 놀고 웃다. 직역하면 이건데 그냥 농담, 장난 이런 느낌? 그래서 나 장난친 거야. 진지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我开玩笑呢开玩笑呢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농담이에요, 농담. 장난칠 때. 자, 다음 문장.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또 칭이 붙었네요. 존칭을 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칭. 그리고 부야오 아까 배웠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는 오해하다, 오해라는 뜻은 우회, 사성, 우회. 그래서 칭 부야오 우회.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문장. 이제 마지막 문장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일 긴 문장 같아요. 자, 언제. 什么时, 여기 영어로 갈게요. 什么时候 여기까지. 이거는 형광펜으로. 잠시만요. 자, 什么时候 여기까지입니다. N 앞까지. 什么时候什么时候什么时候 빨리 하면 什么时候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로 정말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꼭 필수예요. 什么时候 언제 라는 뜻이에요. 언제 when 영어로는 when 그리고 능 여기 보시면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가능하다. 능 근데 중국어로는 능이라고 해요. 능 이성이니까 능 가능하다. 언제라고 했으니까 질문이겠죠? 이건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슬래시까지만 보면 언제 가능합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칸 여기까지 한 단어 칸은 보다예요. 보다 칸 그리고 지금 이게 단어가 밑에 줄로 넘어가서 좀 안 좋긴 한데 이어서 볼게요. 像病 사성이죠. 像病 이렇게 해주면 돼요. 像病 샹은 뭔가 일어나다 뭔가 일으키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여기서는 사실 하긴 근데 삥은 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병자 한자로는 병이죠. 병 그러니까 아프다 아픔 병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칸샴빙 이렇게 보면은 병을 보기 시작하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을 직역하면 언제 병을 보기 시작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을 언제 볼까요? 그러니까 내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냐? 언제? 그런 의미라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0문장 다 했는데 어떠셨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리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 번씩 아니 2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손가락 드셨나요, 여러분들? 손가락. 자,
갈게요. 最近身体怎么样? 다시 한번. 最近身体怎么样? 두 번째 문장. 请发电子邮件跟我联系. 그래서 请发电子邮件跟我联系. 이메일로 연락합시다. 세 번째. 该起床了. 사실 삼성, 이성, 여는 발음이 사실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그냥 연습하세요. 그냥 연습하세요. 该起床了. 该起床了. 다시 该起床了. 다음.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주세요. 一到了就给我打电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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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我感冒了. 我感冒了. 다음. 洗发水没了. 洗发水没了. 포기하지 마세요. 请不要放弃. 请不要放弃. 请不要误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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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什么时候能看上病? 사성. 끊어서 3번. 그래서 什么时候? 그래서 다시 할게요. 什么时候能看上病? 이렇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저의 뭐 조금 어설픈 첫 중국어 대화 나눔이라고 해야 되죠?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중국어 공부 도우미라고 할게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도록 할게요. 이건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을 진짜 세세하게 해야 돼. 그리고 가르칠 때 발음을 하면서 좀 목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목이 금방 쉬거든요. 지금 사실 녹화를 36분 했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이거 편집하면 좀 짧아져야 되는데 길면은 사람들 많이 안 볼 텐데 최대한 줄여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6분 동안 이렇게 중국어를 했는데 목이 36분 동안에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편집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날부터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10문장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몽이도 이거 하면서 공부합니다. 진짜 자몽이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꼭 복습 많이 하셔서 한 문장, 2문장, 적어도 3문장 이상은 기억에 남으셨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반복되는 거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연습하시고 또 공부합시다. 안녕. 다음에 봬요.